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스니님이 모은 돈을 본인 엄마에게 드리고 결혼하자는 거지근성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하기로 했던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한동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다가 협박을 했다가 하던 남친에게 빌려준 돈 갚으라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네요. 남친 어머니에게 제가 좀 심한 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시원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다니다 휴학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같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제 용돈 빼고는 전부 저축할 수 있어서 한 달에 120씩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 3명과 만나서 쓰는 돈과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쓰는 돈 외에는 돈 쓸 곳이 별로 없으니 가능하더라고요. 사치스럽게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5년 전 재개발 예정인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 집 시세가 그동안 1억 넘게 올랐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는 4년 되었습니다. 이젠 전남친이 되겠네요. 남친 아버님은 남친이 대학 다닐 때 이혼해서 따로 살고 계시고 현재 남친은 어머님, 여동생 둘과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 중에 첫째는 취준생인데 대학 등록금을 남친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회사에 취직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말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친이 연봉은 저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월급이 거의 1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남친은 본인 월급과 보너스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남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동생 2명 용돈, 집세, 차 할부금 등등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어도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친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평범한 집입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다 돼 있으십니다. 아빠가 평생 연금이 넉넉하게 나오는 분이에요. 남친 집은 방이 3개인데 남친이 쓰는 방은 가장 큰 방입니다. 그 방에 옷장이 있어서 가족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방이에요.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다가 집 얘기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친은 자기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자더라고요. 그곳에서 살면서 몇 년간 돈을 모아서 나와 살자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작은 집을 구해서 살더라도 따로 살고 싶다고 했고 돈이 얼마나 있냐 물어봤더니 남친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친은 제가 사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했는데 저는 그 집이 전세 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2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월세라도 구해서 살면서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자기 월급을 모으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은 월세집을 얻더라도 방이 3개인 집을 얻자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방 3개짜리가 필요하냐고 했고 방 2개짜리 월세집을 얻어서 하나는 옷방으로 쓰면 된다고 했더니 남친이 대뜸 하는 말이 너무 어이없었네요. 그럼 우리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당황해서 했더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이러길래 우리 신혼집을 구하는데 왜 어머님 얘기가 나오냐고 했더니 남친은 정색을 하며 저보고 이기적이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면 방 3개짜리 집에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며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다는데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동생이랑 살던 집에서 사시라 하고 우리 둘이 살자고 했는데 자꾸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집을 사고 나서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은 저희 부모님께 드릴 것이라고 남친에게 말했었거든요. 남친은 저에게 너 집 구할 때 그 돈 안 쓰고 부모님 드린다며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이러길래 뭘 어떻게 하냐고 그럼 그 돈을 오빠네 엄마에게 드리라고 하는 소리냐 물었습니다. 남친은 그럼 우리 엄마도 너를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러는데 뒷골이 확 땡기더라고요. 저는 그 돈은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집 살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에 전혀 못 미치는 돈이고 살면서 더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또 한 번 개그를 하더군요. 우리 엄마 노후자금 없는데? 이러는데 정말 현기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오빠네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도 자기 엄마에게 돈을 드리겠다 하길래 모은 돈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월세를 살더라도 맞벌이를 하면서 모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남친이 또 하는 말이 나 모은 돈 없는 거 알잖아. 이러더군요. 황당해서 웃음만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욕 나올 뻔했어요. 제가 모은 돈을 자기 엄마에게 드렸으면 하는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말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우리 엄마는 어쩌지? 이 말을 반복하며 커피를 마시는 남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었네요.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오빠네 엄마 드리라는 것이냐고. 자기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제가 자기 엄마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했고 자기는 자기 엄마와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어머님 모시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자는 말이라고 했더니 또 제가 모은 돈은 어쩔 거냐 묻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우리 엄마 드릴 거라니까 했는데 남친은 우리 엄마도 노후 자금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폭발 직전이었지만 다시 한번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 우리 부모님 드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놓은 집이 재개발이 되든 세입자가 나가든 나는 집을 해오는 것인데 오빠네 어머님에게 내가 모은 돈까지 드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했습니다. 남친이 하는 말이 그럼 반씩 드리면 되지. 이러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거든요. 남친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호하냐? 이러더니 방 3개짜리 구해서 엄마랑 셋이 살던가 작은 집 구해서 둘이 살 거면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을 좀 주던가 하자. 이러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오빠가 좀 더 생각을 해보라 말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씻고 나왔더니 카톡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가 같이 사는 것이 싫다면 양보하시겠대. 대신 2천 정도만 엄마 드리자. 내가 엄마한테 2천 정도 드리겠다고 했더니 서운하기는 해도 알겠다고 하셨어. 좋게 좋게 하자. 나도 너네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할게. 카톡 보고 정말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상대가 아무리 잘난 남자라 해도 이런 식으로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말이에요. 남친에게 답장 보내주었습니다. 나 오빠랑은 결혼 못하겠다. 다른 여자 찾아봐. 이렇게 답장 보냈고 읽는 거 확인하고 차단했어요. 전화가 오길래 무음으로 해버리고 잤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남친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제 팔을 잡는데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말하고 뿌리치고 출근했습니다. 전철에서 계속 문자로 잠깐 만나자고 하길래 스팸 처리해버렸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른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남친과 헤어지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본인에게 그깟 돈 좀 주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고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욕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 거지년은 뭐지? 아들 새끼랑 모자거지인가? 이거였습니다. 어른에게 욕을 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으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연자 들어가는 욕을 하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그 거지 같은 것들만 사는 집구석에 갈 일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며칠간 남친이 집이랑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까지 꿇고 그랬지만 저는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남친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안해.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결혼하면 내 월급도 다 네가 관리해. 나는 진짜 아무 욕심도 없어.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진짜야. 제가 별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저와 만나서 쓴 돈 다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랬다가 다시 울면서 빌었다가 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거지근성에 미친놈을 내가 4년이나 만났구나. 나도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나한테 쓴 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천이라더군요.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일일이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라고 그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문자로 예전에 카드값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500이 찍혀있는 계좌 캡처해서 보냈더니 답장이 없더군요. 이 돈 말고도 몇 번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돈에 미친 거짓대속을 해서 자란 놈이니 돈이 가장 무섭겠죠? 제가 정에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친과 헤어진 이유는 제가 여자인데 집을 해가서
남친이 자기 엄마에게 2천 드리자고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내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년이란 식으로 말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한동안 저에게 문자로 아가 이러면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거지들과 상종 안 한다는 식으로 몇 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친과 헤어지고 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는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나 하며 살려고요. 제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정많은 쓰니님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 결정하셨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직장도 있고 자산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앞으로 멋진 남자분 만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